어제 하루 화제거리를 모아드리는 어제 그거입니다. 나는 솔로 23기 정숙이 과거 성매매 조건 만남을 빙자한 절도 행각을 벌인 범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그녀의 개인 계정과 유튜브 등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제작진 역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23기 출연진 영상은 모두 내려갔는데요. 사실이라면 이게 뭔 민폐예요. 추억의 PC통신 천리안이 바로 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도 학생 때지만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영화 접속 그때 감성이 기억납니다. 90년대 고등학교 3학년인 남제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그 현장에 2살짜리 아이까지 데려간 여교사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속옷과 코스프레용 교복 의상에 제자의 체까지 묻어 있었다는 남편의 제보인데 와, 제가 뭘 들은 거죠? 애는 왜 데려가 거기를? 기아 자동차가 얼마 전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증정해 화제입니다. 부모까지 7명이라 일반 승용차는 힘들겠다 했는데 잘 됐네요. 홍보용이든 뭐든 해주면 고마운 거 아닐까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과거에 불법, 편법 영업 사실을 고백한 뒤 가게를 접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식대가 트리플스타에 이어 비빔대왕까지 여기 출연자들 구설이 많네요.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슬라 코리아의 앰베서더가 됐습니다. 김예지의 소속사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테슬라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했는데요. 예지 선수 축하합니다. 한 신혼부부가 결혼식 비용을 아껴 강동 성심병원의 아동 환자를 위한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한솔, 함종욱 씨 부부인데요. 함 씨는 유년 시절 때 강동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따스에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법이 바로 어제 발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녀이고요. 여성입니다. 여탕 실례할게요. 뭐야 이게. 페이커 이상혁이 2024 롤드컵 결승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소속팀 T1에 통산 5번째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모든 게임 커뮤니티는 대상혁 숭배로 가득한데요. 아니 선수 수명 짧기로 유명한 e스포츠에서 11년째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1년 6개월 이상 징역 등 처벌을 받아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 근로자로 편입된 사람이 올해 1,7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법자에게 군 면제라는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군에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쟤네끼리만 모아서 죄수부대 3년 복무는 어떤가요? 최근 젊은 세대가 텍스트 힙 트렌드를 주목하면서 블로그, X, 스레드 등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롱폼에서 숏폼 진화, 텍스트 컨텐츠? 다음은 또 무슨 유행이 돌아올까요? 유명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사람들만 본 것 같은데 혹시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계정도 좋아요. 최근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토막 시신 사건의 범인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장교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부대 군무원이었던 피해자를 살해 후 시신 봉투에 돌덩이를 넣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상승했고 진보 성향 지지자들과 시민단체는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기안84가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4시간 48분 16초를 기록하며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10km만 뛰어본 사람도 풀 마라톤 완주가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요. 이 친구 참 대단하네요. 한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의 2024 여름휴가 국내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 경주시가 1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2위는 경남 산청과 강원 평창, 4위는 순천, 5위는 고성이었고요. 제주도는 서귀포가 26위에 간신히 랭크되는 등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코노미스트 등 권위 있는 예측 모델에서도 선거 전 마지막 날까지 양자의 승률이 50대 50으로 분석돼 화제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돼야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득일까요? 누가 돼야 코인이 좀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kg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복싱 선수 이만해 캘리프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맞다는 의료 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입니다. 이분 내부 고환이 있고 자궁은 없다고 하는데요. 평등과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커피 전문점의 커피나 음료 가격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3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아메리카노 가격은 2,635원이었고요. 현재 가장 비싼 아메리카노는 커피빈의 5,000원이었습니다.
전역한 지 오래된 50에서 80대 은퇴 세대가 유사시 참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꾸린 단체 시니어 아미가 화제입니다. 84세 정모 씨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 나이 든 노인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고 말했는데요. 얼마 전 전쟁 나면 참전하겠다는 응답이 13%였던 게 생각나 안감이 교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4건의 형사기소, 일부 유죄 판결, 2건의 암살 시도 등 여러 위기를 넘기며 정치적으로 재기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세계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0% 이상 상승하며 화려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상장으로 백 대표는 4천억 원대 주식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수도권 반려견 보호소 10여 곳에서 최근 가장 파양이 많은 견종으로 포메라니안을 꼽았습니다. 포메는 귀여운 외모로 입양도 가장 많은 견종이지만 보기보다 예민한 성격과 털 빠진 등으로 최근 파양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충격인데요. 혼자 6살짜리 딸을 키우던 30대 성매매 종사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알려졌습니다. 수십만원 빚이 한 달이 안 돼 1,000만원 넘게 불었다고 하고 사채업자들은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애기 엄마 미아리에서 몸 판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0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거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첫 줄 그대로예요. 오늘은 일찍이냐 이찍이냐 DM 좀 그만. 여고생의 발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을 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진 20대 추행범에게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네요. 서울시판 나는 솔로 설렘인 한강이 100명을 뽑는데 2,0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려 화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검증 절차가 믿을만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혹시 85년생부터 99년생인데 솔로이신 분들 오늘 오후 6시 마감입니다. 주말에 한두 번씩 운동을 몰아서 해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치매와 관련된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로스 안데스 대학팀이 1만 명을 1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든 하루에 5분이든 우리 일단 합시다.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고등어잡이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침 7시 기사 기준 밤샘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두 꼭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20만 먹방 유튜버 윤수키가 군산의 유명 중국집을 찾았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밑반찬을 차별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은 여자들은 깍두기를 잘 안 먹길래 안 드렸다. 얘기했으면 드렸을 것이라고 했대요. 예전에 남녀 공깃밥 양차별 논란도 있었는데 아니 같은 돈 내면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최근 3주 사이 8배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찐드기에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관찰되는 게 특징이고요. 풀밭에 앉을 일 있을 땐 꼭 돗자리 사용하세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야단체의 윤석열 퇴진 집회와 전광훈 목사 등의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맞붙어 극도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양측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만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청역 광화문 쪽 가는 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막말, 실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이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최대 50%까지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느리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데요. 의류나 피부 등 불규칙한 굴곡면에도 접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기대됩니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속도 위반 19,000번, 신호 위반 1,236번의 임모 씨인데요. 체납 액수가 16억 1,484만 원입니다. 부과받은 과태료를 실제 내는 비율은 겨우 53.6%라고 하는데요. 과태료 착실히 내는 시민만 호구인 건가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이에 좌절한 미국 여성들이 한국 페미니즘 운동 중 하나인 4비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4비 운동이란 비혼, 비연애, 비야스, 비출산을 통해 가부장적 체계에 편입되길 거부한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최근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재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일지, 여성 교육 공간에 대한 위협일지라는 기사 마무리가 기억에 남네요.
충남 서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가 생활고를 이유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피의자는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10만원가량을 훔쳐 가장 먼저 로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체질량 지수 BMI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한국 기준을 27로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형과 생활습관이 서구와 닮아가며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비만 기준이 BMI 27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160cm에 69kg도 비만이 아닌 비만 전 단계가 되게 됩니다. 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앱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내가 여자면 썸남이 저거 내밀었을 때 글쎄요. 배우 송재림이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도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김병만 측은 이에 대해 폭행은 사실 무근이며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교제 중이던 남자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선수 생명이 끝날 뻔했던 피겨스케이팅 이혜인이 법원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법원이 이혜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정지한 것인데요. 둘 다 미성년자일 때 사귀다 한 명이 성인 된 건데 성추행은 말이 안 됐다라는 댓글이 공감이 많았습니다. 비오는 날 맨발로 매장에 들어온 노숙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양말과 신발을 신겨보낸 옷가게 주인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숙인은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증명사진을 꺼내 보이며 주민등록증도 재발급받고 돈 벌어 신발값을 갚겠다라고 했답니다. 작은 호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나 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육사 출신 소령 38세 양광준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첫 9만 달러, 약 1억 2,670만 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 대선 이후 약 33% 상승해 전문가들은 10만 달러 도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뉴스에서 설레발치는 거 보니 이제 곧 폭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댓글은 여전히 싸움판인데 이건 언제 해결이 날까요?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꼽혔습니다. 미혼 남자는 고용 불안 때문에, 미혼 여자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흥미롭군요. 오늘 수능 보는 고3들 화이팅! 찍은 거 다 맞아라!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늘 새벽 1시쯤 구속됐습니다. 명 씨는 공천을 돕겠다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7,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쿠웨이트를 3대1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A매치 통산 50호 골을 터뜨렸고 배준호 물건이던데요? 필리핀에서 자신의 SNS에 마약 투약 사실과 횡설수설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리포터 출신 방송인 김나정 씨가 귀국 후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마약 얘기가 흔해진 나라가 됐을까요? 씁쓸합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올해 9월 모평보다는 조금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지나간 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찍은 거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동방신기 출신 김준수 씨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댓글은 무슨 녹취길래 8억이나 뜯겼냐와 김준수가 피해자인데 왜 화살이 다 피해자한테 가냐로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1년간 총 10조 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가가 4만 원대까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강한 주가 방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니 근데 7월만 해도 삼전 8만 원, 9만 원 하지 않았어요? 주식과 코인 알 수 없다 정말.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농성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성신여대도 국제학부 외국남성 입학 허용에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4억에서 최대 54억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동덕여대 사태 어떻게 될까요? 원조 핵주먹 58세 마이크 타이슨이 자신보다 31살 어린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에게 판정패했습니다. 역시 세월 앞에는 장사 없네요. 근데 대전료만 550억 받았다니까 뭐 우리가 안타까워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전 세계 의회 정치인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화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분의 1 이상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 인구 200만이 넘는 56개국 중 1위였는데요. 일을 좀 공부할 때처럼 하시면 어떨까요? 최근 중국에서 고객이 구매한 식재료를 전문 요리사가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조리대행 서비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격은 1,100원에서 3,800원 정도인데요. 한국에선 그 가격에 안 될 듯이라는 반응과 식당 음식보다 저렴하고 배달 음식보다 신선해 괜찮겠다는 반응이 공존합니다. 17일 새벽 모텔이 있는 안산의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지만 31년차 베테랑 소방관의 빠른 판단으로 52명을 구조하고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안산 소방서 소속 박홍규 팀장이 창문을 모두 깨 연기와 열기를 빼며 올라가라고 지시해 구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부천 호텔 사건 이후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소방관님들 존경합니다.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김병만 명의로 생명보험 20여 개를 들었다는 사실에 이어 김병만의 계좌이체 의뢰서를 위조해 하루 만에 약 7억 원을 인출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전처의 딸 역시 김병만을 고마운 분이라고 밝힌 상태고 전처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도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대요. 덜덜덜.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한 여성이 세관의 마약 탐지 장비 오류로 착용 중이던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철저한 검사 잘했다라는 반응인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생리대까지 벗긴 건 심했다라는 소수 의견도 보이네요. 10년 전 1억 원으로 삼성전자, 애플,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삼성전자는 1억 9천만 원이, 애플은 15억 8천만 원이, 비트코인은 294억 원이 되었다는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야이씨, 2014년이면 김연아 소치올림픽 나가던 때인데 그때 비트코인에 1억이나 박을 용기면 솔직히 저 정도 벌어도 되죠. 인스타그램에서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던 육아 계정들이 잇따라 사라지거나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은 만 14세 이상의 사용자만 만들 수 있어 AI 연령 확인 도구가 아기 사진을 잘못 인식하고 삭제한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어머니들, 프로필 아기 사진이라면 어른 사진으로 바꾸세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나이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가 차별 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여쭙겠습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한다면 동덕여대에 들어가도 될까요? 가 베풀이네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 가족관계 만족도 조사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기혼자가 75.7%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족도를 올린 1등 공신은 공평한 가사 분담이 꼽혔는데요. 내 쌍에서는 혐오가 가득하지 잘 사는 분들은 또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시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 이사를 사임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뉴진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근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월 300만 원으로 가정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생후 2개월 아기 육아, 가사일까지 도와줄 도우미를 찾는 구인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구인글 자세히 보니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임시 공휴일도 근무던데 야이씨 노예 찾냐? 리그 오브 레전드 제우스 최우재가 T1을 떠나면서 역사상 최고의 로스터로 평가받는 제오 페구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5명은 LCK 우승 1회, 준우승 4회, e스포츠 월드컵 우승 1회, 롤드컵 우승 2회를 거두었는데요. 이제 T1은 제우스 대신 도란, 최현준이 합류해 현준 페구케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뺑소니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2심에선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요. 이제 이 새끼는 고작 38살의 나이로 사회로 나와 우리와 섞여 살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자 러시아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으로 서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이 됩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고 학생들도 강의실 봉쇄를 푼 뒤 대면 수업을 다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위 과정에서 부서진 기물과 레커칠 등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의 20세에서 49세 대장암 발병률이 10만 명당 12.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보다도 높아서 충격인데요. 대장암과 관련해 피해야 할 음식은 소, 돼지 등 붉은 고기,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 그리고 설탕 첨가 음료라고 합니다. 다 좋아하는 건데 웃잖아. CJ 올리브영이 오늘 서울 성수동에 첫 혁신 매장인 올리브영 N 성수를 오픈합니다. 총 5개 층 1,400평 규모의 다이소, 백화점, 편의점, 약국을 합친 느낌이라는데요. 성수동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따 들러보시고 어떤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생후 18개월 영아의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급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 15곳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아이는 사고 7시간이 지나서야 접합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여성 혐오다, 현실 반영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마추어 웹툰 이세계 퐁퐁남이 네이버 웹툰 공모전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여성 독자들은 이세계 퐁퐁남에 사용된 설거지라는 단어가 집단 강간에서 쓰이는 용어라며 네이버 웹툰 불매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그맨 김병만 씨의 전처 A씨가 전 남편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24개도 과장되었으며 결혼 뒤 가입한 종신보험은 4개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도 많이 찾는 라오스 방비행에서 메탄올이 섞인 불법 주류를 마시고 지난 2주간 외국인 관광객 6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 가서 모르는 사람이 뭐 주면 절대 먹지 마세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굴면 일단 도망치세요. 되게 목적이 있거든.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정우성 소속사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양육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덜덜덜. 일본이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 노동자 추도식의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인사를 보내 우리 정부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도 빼고 추도사에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언급을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얘는 진짜 왜 이러냐.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한국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2024년에도 간첩이 버젓이 있네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하루 만에 동의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당은 2년 유예하자는 주장을,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250만 원인 기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어제 판결을 통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 한 축을 덜어내며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밴드 잔나비가 학폭 논란으로 팀을 탈퇴한 유영현을 음향 보조 인력으로 채용해 최근까지 함께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사는 처음부터 숨기고 은폐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하면서도 앞으로는 유영현과 함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네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 어제 종로구 보신각 옆에는 192개의 신발과 꽃이 놓였습니다. 지난 한 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이 192명이라 여성 살해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내년부터 LH가 설계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40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면 경고음을 울리는 노이즈 가드 기술과 층간소음 1등급 바닥 구조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제발 잘 좀 지어주세요. 그동안 원인은 건설업체인데 이웃끼리 칼부림 났잖아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KBO 시상식에서 장타율상, 득점상 2관왕에 이어 MVP로 선정됐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려서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김도영 선수 축하합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을 하던 5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버스기사 얼굴에 오줌을 싸고 폭행을 가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하면 뭐하나요? 스윗한 판사님들이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주고 나와서 또 지랄할 텐데요. 배우 이동희와 정호연이 9년 열애 끝에 결별했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 배우인데 각자의 길에서 꽃길 걷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28세 때 인생의 흑자 시기에 진입하고 43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61세에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세부터 43세가 흑자라고요? 여보, 근데 우리는 왜...
걸그룹 뉴진스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기에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뉴진스라는 이름도 포기하지 않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의 피프티 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많네요.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525명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결국 4선 연임 도전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렇게 민심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 아는데 저러는 건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11m 높이 다리에서 떨어질 뻔한 운전자를 구급대원이 맨손으로 45분간 붙잡아 구조했습니다. 경북 안동시 풍산 119 안전센터 소속 박준현 소방교가 그 주인공인데요. 말이 45분이지 얼마나 한계가 왔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밴드 혁오 리더 오혁이 12월 결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매체는 신부가 모델 황지민이 아닌가 추측했지만 소속사는 확인 불가라고 했다네요. 오혁씨 축하합니다. 미국 생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검지에 비해 약지가 더 길수록 술을 많이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손가락 길이의 비율은 엄마 뱃속에서 받은 호르몬의 영향이래요. 나도 이제 보니 약지가 훨씬 기네. 전화번호를 바꾼 뒤 매일 모르는 이에게 카톡을 받았다는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는데 알고 보니 톡을 보낸 이는 사고로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였습니다. 저렇게 답해주다니 복 받으실 거예요. 희귀병을 앓는 4살 딸의 치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에 나섰던 전요셉 씨가 24일 만에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이가 앓고 있는 듀센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퇴행해 보통 10대에 걷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호흡할 힘마저 사라지는데요. 미국에서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약값이 약 46억 원입니다. 혹시 도움 주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